잠시 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 양국이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데요. 여당은 이 대통령이 국민께 줄 선물 보따리를 잔뜩 들고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련 영상으로 특보대담 시작합니다. 인화진 과학기술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영접에 나서는데 한국의产品，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 홍보하는 게 아니고 非常好。 看看有没有后门。 한반도 평화와 한한령 완화 등을 포함한 경제 현안,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등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타이완 영역에 대한 주권적 영역을 존중해달라고 아마 우리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지지 발언을 보면서 국민께 자랑할 만한 선물 보따리를 잔뜩 들고 와주시리라. 네, 뉴스특보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민한 시기에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두 분과 의미를 짚어볼 텐데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어떤 선물이 올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뭐 경제 협력이 아닐까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 세계적인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이런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국민들의 뼈와 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철학과 이념을 벗어나서 먹고 살 수 있을 문제만큼은 해결하는 것이 정부 전체적인 과제가 될 텐데 이 부분을 아마 중국과의 관계 회복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는 선물 보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도 그러니까 중국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명성을 보여줄지가 가장 초유의 관심사였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발언으로서 선명성을 명확히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협력을 중국과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갈지를 지켜볼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비즈니스 포럼에서 고려와 송나라의 벽난도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긴 했는데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민감한 문제도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다 맞물려 있죠. 지금 8년 만에 이제 국빈 방문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8년 전에는 공항 영접에서 격이 맞지 않았던 문제라든지 어렵게 중국까지 방문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혼밥을 한 문제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같은 취재진이 폭행을 당한 문제라든지 오히려 가서 더 손해를 본 일이 8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8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빈 방문이니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공항 영접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당 대표가 말하는 그 선물 보따리에서는 실질적으로 딱 결과로 맞아 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이제 미국 방문했을 때 모든 게 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이 뭐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게 발표와 달리 아무것도 없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그 앞서 미국과의 이 외교 관계에서 실패했던 것을 거울 삼아서 아주 제대로 된 합의문이 공동 성과 보고라든지 공동 기자회견이라든지 서명이라든지 이것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일단 한한령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지 서해 불법 조업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명백하게 중국이 잘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광물 문제라든지 그 공급망 체인, 서플라이 체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남아 있고요.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이고 안보적인 문제와 관련돼서는 중국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공식 문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뭔지를 보고 원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한중 회담의 변수로 꼽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인데요. 정치권에서는 북한 김정은에게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전투기 폭격부터 전력 차단, 사이버 작전, 특수부대 기습까지 한밤중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군사 작전. 눈 맞고 귀 맞고 미국 브랜드인 나이키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 논리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국가 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수괴로 규정했다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뭐 2차 대전 이후에 최고의 군사작전이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본인을 군사적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이벤트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로 북미 정상 물 건너갔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맞서기보다는 미국의 협상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고 트럼프는 북한하고 손잡는 걸 하나의 외교의 성과로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네, 한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체포되는 장면 충격적이었는데 중국 기업이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량의 80%를 구매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비판하는 성명도 냈는데 이 문제도 얘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 충분히 감정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께서도 본인의 이런 희망상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법을 내려다 놓고 보면은 전혀 다른 문제에서 촉발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두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내법을 위반했고 실제로 마약과 관련된 것으로 법원에서까지 영장이 청구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데 명분을 줬었는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반인도 범죄라든지 전쟁 범죄 등 국제 형사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로 아마 거론이 될 텐데 이 부분은 미국이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이 사안을 뭉뚱그려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굳이 이 내용을 가지고 마치 하나의 문제처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면 북한도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이 체포했다. 이 모습을 보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간담이 서늘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핵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 주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김정은의 고심이 커지겠죠. 왜냐하면은 저는 그 언론 나온 것 중에 미국 쪽 언론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의 적에 보내는 교훈적 메시지라는 제목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김정은이 여기서 핵을 더 강화하고 미국의 반기를 드는 방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국제 질서 안에 편입이 돼서 협상 가능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을 넘은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미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나라인 중국과의 그런 석유 원천이 돼주고 있고 뭐 이런 경계가 있어서 선을 넘은 거고 현재 그 선 위에 딱 서 있는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기 집권한 연수가 비슷하고요. 근데 그 장기 집권이 뭐 전통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잘못된 뭐 부정선거든 권위주의 체제든 뭐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서 장기 집권이 됐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이 어쨌든 불법 단체와 연계가 돼 있다는 거죠. 마약이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인권 문제가 각 나라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인권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인데 이제 선택에 있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베네수엘라와 또 저기 그 상해도 관심이 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는 열어놓고 있는 북한과의 그 선택에서 김정은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결국 우리 정부의 입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행위들을 보면서 당연히
국가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 부분이 세계적인 무대에서는 힘의 논리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네.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이 강한 러시아나 중국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세계적인 문제를 미국의 하나의 국가에서 관장해서 뭐 세계 경찰을 노릇을 하게 두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중국과 러시아만 봐도 충분히 예.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런 반국가 범죄라든지 마약 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시각에서 공동으로 정리하는 그런 질서가 필요한 지점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야기가 어떻게 언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 본격적인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가지 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 원내대표직 사퇴 이후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고 이거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그것이 저는 탈당과는 이걸 갖다가 정말로 연결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당을 나가면 그걸로 저는 제가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 이 소나기가 오는 이 상황을, 이게 쏟아지는 이 상황에서 조금만 좀 믿고 기다려달라.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탈당의 선을 그으면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김병기 의원을 믿지만 이제는 당이 결정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선당 후사의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러한 액션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는 당에서 감찰의 결과를 보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싸워야 되고,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당이 결정할 때다. 네, 김병기 의원, 강제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자진 탈당은 하지 않겠다.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정당과 정치에 굉장히 몰입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수사해서 드러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억울한 부분도 있다라고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선뜻 탈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 문제가 윤리감찰단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다면 정당이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철학과 소신이 결국에는 방금 하신 말씀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고, 정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서 처분을 해야 될 시간도 도래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병기 의원은 다른 의혹은 몰라도 아내의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는데, 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 경찰 고위직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경찰 수사를 좀 무마시켜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또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조금 난감한 상황일까요? 아니요, 전혀 난감할 거 없습니다. 지금 10가지가 넘는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김병기 전담 재판부 설치하든지요, 그 민주당 잘하는 것처럼, 아니면 진짜 이 공천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죠. 그러면은 기타 뭐 통화하는 의원이 있는지 아닌지 이거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가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김병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니 소나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거를. 1억 공천 헌금 받은 게 그 소나기 정도인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민주당에는 정말 반성이 없어요. 그 공천 헌금 사건 하나만 봐도 이미 그 의원직 내려놔야 될 건데 12건이라 해서 손가락으로 헤아리기 힘든 범죄 사실과 또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데 소나기라고 얘기한다? 진짜 반성이 없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정말 개인의 일탈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제명당할 때 제명당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당내에 다른 공범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 구석이 있는 거죠. 나 혼자 못 죽어 이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지방선거 때 그 1억 받은 사람에 대해서 기타 해명 없이 그 다음날 바로 공천을 받았던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나아가서 이 김병기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국회의원 공천 때 검증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김경이라는 시의원을 공천을 준 것도 문제지만 1억을 받은 강선우를 본인이 뻔히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단독 공천을 줬다? 공범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고 여기서 더 나왔지 않습니까? 당 대표실에 보고가 됐다고. 그것도 바로 옆 동네 지역구인 그냥 옆 동네가 아니라 동작구에서 갑을 같이 했던 이수진 전직 의원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당 대표실에 제보를 했는데 그냥 당 대표실에서도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한테 제보가 된 게 아니라 지금 핵심 실세로 알려져 있는 김현지 실장 통해서 제보가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뭉개졌던 게 아니라 탄원서가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는데 좋은 방식으로 살아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당사자에게 야 당신한테 이런 제보 들어왔으니까 네가 알아라는 방식으로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개인 일탈입니까? 여기서 당 대표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직 원내대표가 나오고 있고 공천에 2차례에 걸쳐서 관여했던 사람이 나오고 있고요. 장관으로 지명됐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핵심 실세 실무진으로 알려져 있는 김현지 실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어떻게 개인 일탈입니까? 예, 금방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다. 소나기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거를 소나기 정도로 일식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민주당이 그렇게 문제 있는 당입니까? 그거 아니라고 밝히시려면은 태풍으로 인식하셔야죠. 이참에 다 밝히고 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동작에 가부를 냈던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컷오프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개인적인 사견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특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 저희가 통일교 특검을 받을 때 의원들의 입장이 뭐였냐면 이럴 거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와 비슷한 유형이에요. 지금 공천 헌금과 관련돼서는 과거 기사들부터 쭉 찾아보면 뭐 경북의 특정 지역에는 몇 억의 헌금이 있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몇십억의 헌금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정치권에 늘 나오던 이야기였거든요. 비단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내용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전반적인 공천 헌금에 대해서 저는 대대적으로 특검을 해서 한번 밝혀보자는 데 동의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하신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희가 가볍게 보고 있다라고 네. 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내에 김병기 의원과 공범이 있고 이미 김병기 의원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저는 모욕으로 들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도 발언 기회 한 번만 더 얻겠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본인이 공천 탈락을 먼저 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밝혔던 게 아니고요. 본인 공천과 무관하던 시기에 그 당시 구의원들의 그런 단원서를 당 대표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게 다시 한 번 더 회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검이라는 거는 원래 권력자를 향해서 기존에 있는 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의 권력이 굉장히 셀 때 어떻게 잘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미진하다라고 해서 권력자를 향한 수사에 동원이 되는 게 특검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은 일에도 많은 사람과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권에서 이 정도 2번 선거에 걸친 그리고 당사자들의 자백이 나온 상황에서 이 문제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는 것은 문제고요. 그러면서 야 정치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구체적인 녹취가 나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해보자는 거고 지금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에게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두 거죠. 분 하신 말씀을 화면으로 좀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은 김현지 실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난 2024년 이수진 전 의원이 제보한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뭉갠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관련 통화 녹취까지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자신감을 얻는 분위기인데요. 들어보시죠.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입니다. 동의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한 가운데 민주당은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털고 가십시오. 개혁 엔진이 훼손될 수 있는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으로 가자는 것은 자신들의 지방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또 선점하기 위한 이런 정쟁의 수단이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시 의원이 출국을 한 것 같습니다. 김경시 의원이 출국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이 밝힌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배당된 당일에 김경시 의원이 출국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따른 도피성 출국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경찰은 김경시 의원이 귀국할 경우 곧바로 출국 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알려진 것처럼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 공천 헌금을 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시 의원이 최근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서 현재는 경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1억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시 의원이 얼마 전 출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따른 도피성 출국으로 추정이 되고요. 경찰은 사건이 배당된 당일에 출국한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김경시 의원이 입국할 경우 바로 통보를 요청했고 곧바로 출국 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일 1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이혜훈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인사청문 요구서가 국회에 도착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재산이 10년 사이에 100억 원 넘게 늘어난 175억인 점을 고리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네, 우선 인천공항 개항 1년 전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13억 8,800만 원에 매입한 영종도 땅이 6년 후에 39억 원 넘는 돈에 수용됐다는 투기 의혹에 이어 이 후보 부부가 미국 유학 시절에 산 성동구 상가 5채로 4배 가까운 이익을 봤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여기에 20대 아들 3명 명의로 대부업 투자 정황과 임신 중인 구의원을 향해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추가 폭로도 나왔습니다. 과거의 한 저서에서 힘이 없어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하는 이유라고 했던 이 후보자. 전 육군대장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줄만 알고 있던 우리 자식들이 실상은 지휘관 사모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수많은 부모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를 일벌백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후보자의 사퇴론이 불거지자 여당 지도부가 단속에 나서면서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자 이런 취지일까요? 지금 대통령이 또 한중 정상회담하러 나가셨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 중에는 그 순방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크게 분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 룰처럼 작용을 했습니다. 예. 그 연장선이 아닐까 싶기는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했던 대통령의 인사권 내에는 충분히 해당 내용들도 검증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출신의 그래도 실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기획예산처에 이런 여야 할 것 없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던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은 함구령을 내림으로써 함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정도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혜훈 후보자를 보면서 마치 민주당에 오랫동안 있었던 인사처럼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닐까 싶은 심정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이 의혹들을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덧붙이겠습니다. 예, 관련 이야기를 다음 키워드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네, 민심이 악화하자 이해운 후보자는 친정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했다고 하는데 SOS를 친 걸까요? 도와달라는 취지로 살려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낸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다만 보도가 나간 직후 후보자 측은 살려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었죠. 제가 그래요? 받지는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검사한테 전화하거나 판사한테 전화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 절차인데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게 좋은데 과연 할 것이냐. 김현지 부속실장이 전화할 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현지 누나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김현지 실장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게 오늘 당장 전화해서 사퇴하세요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해운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저희로서는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번 도전해 본다라는 게 대통령의 의지고 청문회 사안에서도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에 처한 이해운 후보자가 청문회를 담당하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게 SOS를 보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단 말도 나오는데 물론 이 후보자 측은 살려달라고 한 적은 없고 그냥 인사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다 이런 해명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다고 지금 인사청문회 담당 간사거든요. 박수영 의원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핵심 인물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좀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고 본인의 그런 경제 비전을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 비전을 뒤집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했다거나 뭐 하면은 진작 얘기가 됐어야죠.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 그러면은 조금 받아들이시는 분이 저렇게 못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이 5번이나 공천 준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던 우물에 침 뱉기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인사 시스템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금 저렇게 막장 공청하고 있는 쪽에서 얘기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운 의원은 요 직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경선 그것도 전 현직 의원들하고 경선을 계속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1억 수수한지 당이 알고 있으면서도 단수 공천을 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선우 의원 역시 또 같은 인물이긴 한데 국회의원 때 몰랐던 부분 인사검증하면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최초의 우리 헌정사상 국회의원인데도 최초로 국무위원 못 간 케이스가 생겨버렸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있어서 뭔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놓고서는 무슨 먹던 물에 침 뱉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 인사의 원래 의도가 어디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정부나 여당은 이해운 장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미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명한 걸로 노릴 수 있는 효과는 다 노렸어요. 야, 우리는 이런 사람까지 쓰려고 해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같이 발표했던 이한주 그 부동산 끝판왕 문제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야 될 공격 다 피해주고 그 효과는 발표하는 순간 이미 다 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통과되는지 마는지는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임명한 건지에 대한 대답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강선우 의원을 말씀 주셨는데 강선우 의원도 한 번은 경선했고 그다음에 단수 공천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문제를 민주당이 요구할 건 아니 1억 받은지 알고 단수 공천 줬다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내놓다 보면은 지금 그 이해운 후보자가 10년 만에 재산이 몇백억이 증액됐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또한 국회의원 검증할 때 다 당에서 받아보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에는 재산도 안 보고 재산의 증식이 무슨 수단으로 활용됐는지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백인 것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국회의원 공천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것이다라고 한 논리가 많은 국민들께서는 저는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서류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도 출마를 해보고 장관 검증도 받아봤는데요. 본인과 가족들의 동의를 해서 온갖 서류를 정말 막 키높이 이상으로 제출을 하고
그거를 온 검찰, 경찰, 국정원, 대통령실이 나서서 검증을 하는 게 장관 인사 검증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유달리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단 한 명도 문제 없이 전부 다 이 1차 내각에서 다 문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2명이나 낙마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똑같은 문제가 있으면은 대통령실 월급 받고 제대로 바로 잡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야 니들 손으로 떨어뜨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임명했습니까 장관을? 네. 임명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공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후보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